자, 안녕하세요. 태국 사는 이야기의 전시장입니다. 오늘은 신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신솥. 태국에 예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이죠. 신솥, 지창금, 결혼 지창금입니다. 우리나라의 패백과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패백은 기브 앤 테이크이긴 하지만 이 신솥이라는 건 사위가 신부의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하는 마음의 금전적인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키워주시고 지금까지 보필해 주신 부모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돈이죠. 근데 지금 이 신솥이 외국인에게는 굉장히 많이 변질이 돼 있어요. 변질. 제가 이걸 촬영하기 전에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태국 신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한국 남자들이 궁금해할까. 통합 검색이 아니라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한번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네이버 지식인에 궁금증들을 물어보셨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 제가 읽어봤어요. 어떤 내용의 질문을 할까 했는데 어떤 한 분은 태국 장모님이 신솥을 40만 바트를 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는 금액인지 어떤지에 대해서 올렸던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 처갓집이 굉장히 잘 살고 정말 진짜 중상층의 상이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또 장모가 잘 살기 때문에 딸한테 다 돌려주죠. 근데 그 질문 내용을 보면 다시 돌려줄 것 같지 않은 듯한 그런 뉘앙스가 약간 보이더라고요. 또 어떤 내용을 보면 태국에 사업을 하다가 이제 잘 안 돼서 철수해야 되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태국 여자친구랑 이제 동거 생활을 했나 보더라고요.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철수를 하려고 했더니 여자 쪽 장인어른이 철수하기 전에 결혼식을 하고 가라. 물론 이제 신부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니들끼리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가기 전에 결혼식 하는 건 당연한 거지. 네가 내 딸 버리고 갈래? 결혼식을 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장인이 신솥은 30만 바트 준비해라. 대신에 니네가 어려우니까 결혼식 끝나고 내가 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남자친구는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오기 전에. 결혼식을 하고 지참금도 드리고 했는데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다시 30만 바트 돌려주십사 했더니 장인이 다 쓰고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도 있다고 해요. 나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어떤 또 네이버 지식인을 보니까 제목만 봤는데 300만 바트. 야, 이거 어마어마해요. 지금 환율로는 1억이 안 되지만 예전 불과 한 2, 3년 전 환율로는 1억에 1억. 30원, 35원 잡으면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야, 300만 바트를 지참금으로 요구하는 처갓집. 야, 어떤 처갓집인지 몰라도 굉장히 준재벌급 처갓집 아닌 이상 그 정도 금액을 부르는 경우는 그렇게 없거든요. 야,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신솥이라는 문제가 서양이나 다른 나라의 외국인 신랑들한테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 정말 호구로 보는 거예요. 완전히 호구입니다. 이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을 진짜 돈덩어리로밖에 안 보는지 딸을 이용해서 큰돈을 목돈을 만져보겠다라는 생각으로밖에 저는 들리질 않아요.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 신솥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신솥이라는 건 결혼 집창금인데 태국의 전통이 맞습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이제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명백히 얘기하면 지금은 많이 없어지는 추세예요. 대도시에서는 이 신소시라는 문화가 뭐 정말 뭐 부모님이 감사하는 마음에 드리는 이 신소시라는 문화가 지금은 이제 뭐 약간 탈색이 돼서 지금 대도시에서는 점점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게 뭐 오랫동안 내려오던 전통이기 때문에 이제 대도시를 제외한 도시에서는 아직도 신소시 있어요.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하지만 이 신소설 뭐 30만 밭, 50만 밭, 뭐 100만 밭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모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많이 불러도 본인이 돈이 많아서 정말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해서 주고 싶다 그러면 주시면 돼요. 뭐 주시는 드리긴 하는데 대신에 뭐 신소시는 당연히 부모님께 드리는 거니까 돌려받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뭐 그게 주고 나서 아까워 이런 생각을 하면 주시면 아예 안 되는 것이고, 뭐 내가 돈이 많으니까 뭐 내가 사랑하는 여자 부모님이 달라는 돈 좋아 난 주겠다라고 하시는 분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명백히 뭐 20만 바, 30만 바, 50만 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신소는 정확히 얘기를 하면 이 지금 정말 이제 단순 노무직이라는 태국인들끼리도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은 뭐 결혼식 못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돈 진짜 정말 생활하기도 빡빡한 태국인들은 뭐 신소 없으면 결혼 못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확히 얘기하면 신소는 본인의 형편에 따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뭐 빚내서 뭐 이런 거 다 빚내서 뭐 부모님을 드려요. 결혼하면 그 빚은 부부가 다 갚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신소는 그 집안의 뭐 생활 수준, 그리고 딸의 뭐 학력, 아니면 직업,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천태만상이 될 수는 있어요. 뭐 준재벌 이상의 집안에서는 뭐 몇백만 바트를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단순 노무직으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신소시 없이도 결혼하고 잘 살아요. 정말 저는 2만 바 신소 주는 태국 커플도 봤고요. 태국 사람끼리 2만 바 줬다고 하더라고요. 뭐 5만 바, 그리고 조금 그래도 이름 있는 회사에 다니는 그냥 일반 직장인이다 그러면 한 10만 바 주는 것도 봤습니다. 태국인끼리는 그렇게 막 30만 바, 50만 바 이렇게 부르질 않아요. 근데 왜 하물며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30만 바, 40만 바, 50만 바를 막 부르는 대로 주려고 고민하고 그래요. 이 네이버에 나오더라고. 어떤 분 그 블로그에 보니까, 블로그가 아니라 무슨 뭐 동호회 카페 같아요. 보니까 그 신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원형 탈모가 5군데가 생겼대요. 사랑을 하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고, 뭐 자기가 돈이 많아서 몇천만 원씩 현금으로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 또 구해야 되고 빌려야 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원형 탈모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야, 저는 그렇게까지 결혼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확히 얘기하면 신소는 본인에 맞춰서 부모님이 드리면 됩니다. 부모님이 30만 바 불렀다.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30만 바이라는 돈은 저한테 무리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금액은 뭐 한 10만 바, 15만 바 정도는 제가 드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제가 무리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상대방 장모님이나 장인어른 부모님이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또 안 드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태국은 모계사회이기도 하지만 같은 핏줄끼리 모여 사는 그런 불악촌을 이루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시골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너네 집에 한국 사위를 얻었잖아. 그러면 신소 얼마 받았어? 라고 물어보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신소수 이만큼 받았어 라는 의시되는 그런 과시욕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렇다고 아예 안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되는 여력상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 신소를 받은 부모는 그거를 자기가 뭐 주머니 넣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돈으로 뭐 전통 혼례식도 치르고 결혼식에 필요한 이런 자금들 쓰고 하는 비용이 신소신 거예요. 그 돈을 부모님 주머니에 넣고 따로 또 결혼 비용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신소는 자기 형편상 맞는 대로 드리면 되는 부분입니다. 뭐 그 부모님이 정말 허세가 심해서 그 동네에다가 나는 많은 돈을 받았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많이 요구하고 이런 부모면은 진짜 결혼 안 해야지. 이거는 아무리 내가 여자를 사랑해도 결혼하고 나서도 처가식 등살에 못 살아요. 그거는. 툭하면 뭐 돈 내놔라, 뭐 사라, 뭐 필요하다. 뭐 딸된 도리로서 뭐 부모님 원하면 그걸 안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부모, 장인 장모 되실 분들이 금욕이 너무 심하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만약에 진짜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면 정말 단호하게 여자친구랑 신중하게 상의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결혼식 과연 해야 되는지, 신수 드려야 되는지, 올바른 건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정말 내가 사랑해서 서로 사랑해서 만나는 줄 알고 만났는데 부모님은 과도한 신소를 요청을 해. 근데 여자친구는 둘이 부모님을 설득할 생각을 안 하고 돈은 없는데 부모님이 원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결혼식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여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혼하면 안 되지. 그 여자는 남자 돈을 보고 만나는 거예요. 뻔히 내 남자친구의 주머니 사정을 아는데 내 부모님이 신소설 부를 때 과도하게 부르면 당연히 그걸 부모님을 또 설득시키는 것이 이 나라의 또 정서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지참금을 부르는 여자친구의 부모에 대해서는 둘이 정말 잘 합심을 해서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자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돈 안 주면 난 안 해 그래 버리면은 솔직히 뭐 마음이 아프겠지만 끝내시는 게 가장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제 경우가 아니니까 막 막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많은 돈을 들이고 나서도 뭐 다달이 뭐 진짜 처갓집에 필요한 돈들을 정말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면 또 남편들 입장에서 그때 남자친구였지만 남편들 입장에 도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돈만 뭐 문제가 되나요? 뭐 냉장고가 오래돼서 뭐 냉장이 안 되네, 냉동이 안 되네 그러면 또 계속 얘기하면 냉장고도 여유되면 사다 드려야 되는 것이고 여름에 더워서 잠을 못 주무시네. 뭐 태국은 항상 여름이지만 뭐 겨울도 있습니다. 밤에 추운데 뭐 한여름에는 더워서 잠을 못 주신다 그러면 에어컨 사다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오토바이가 한 15년 20년 돼서 뭐 안장이 다 찢어지고 그랬으면 오토바이도 사드려야 되는 것이고 신손 말고도 결혼 생활 하면서 정말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너무 과도한 금액의 신수를 요구하시는 결혼은 약간 한 번쯤은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신솥이 정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솔직히 태국에서 5년 이상 사신 교민들은 이 신속 갖다 고민을 안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참금에 고민 안 해요. 왜? 당연히 5년 이상 살면 태국의 모든 걸 많은 걸 알기 때문에 뭐 30만 바, 50만 바 부르는 여자랑은 아예 그냥 만나질 않아요. 처음부터. 그리고 내가 태국의 교민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벌고 하는 걸 여자친구도 옆에서 보는데 50만 반, 뭐 30만 반 이런 금액을 부르지도 못해요. 또한 동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동거하면서 자주 처갓집을 가요. 결혼하기 전에. 그러면 가게 되면 밥이라도 먹고 뭐하고 하면 뭐 사위 될 사람이 내고 남자친구가 내고 뭐 또 이렇게 갈 때마다 뭐 선물도 사드리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지원도 해드리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지 뭐 교민들은 뭐 신소시 뭐 30만 원 부르더라 막 고민 안 해요. 그런 애들 아예 안 만나버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신소는 저는 아예 드리지를 않았어요. 제가 결혼할 때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고 정말 한국 사람들한테 이용당해서 주머니에 14,800바트 전 재산이었어요. 이 돈도 3,800바트짜리 월세 다 내고 제 주머니 2,000바트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와이프 만나서 동거 생활을 시작을 할 때. 와이프가 진짜 12,000바트 받는 월급으로 저를 먹여 살렸어요. 한 5개월 정도? 저는 그때 이제 여행사를 막 준비하면 시작하고 막 혼자 막 네이버 카페도 만들고 블로그도 만들고 글도 올리고 막 하면서 열심히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아는 지식으로 막 집에서 컴퓨터로 일을 할 때였죠.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런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당연히 저도 이제 전통인 걸 알기 때문에 신솥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처갓집 자주 갔었지만 또 갔을 때 여쭤봤어요. 방문했을 때 장모님한테 이제 와이프 없을 때 조용히 어머님 우리 어머니 이제 태국말이긴 하지만 부모님들이 시골 분이라 사투리를 써요. 사투리. 정말 처음에는 못 알아듣겠더라고. 근데 이제 어머님한테 어머님 신소는 얼마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30만 밭을 처음에 저한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얘기는 20만 밭은 금으로 갖고 오고 아니 10만 밭은 금으로 갖고 오고 20만 밭 현금을 줘라. 그러면 현금 20만 밭으로 스님들 모셔다 탐분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다 치를 거니까
그렇게 준비한 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엔 제가 30만 바 정도는 통장에 있었어요. 이제 저희는 너무 어려운 시절이 있어가지고 버는 족족 통장에 다 집어넣었어요. 정말 이렇게 약간 쓰는 생활은 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 지금은 뭐 부모님한테 그 전에 돈을 빌린 적도 있고 시골 여유가 없는 분들이지만 돈도 빌린 적이 있고 도움도 많이 받고 또 저를 많이 챙겨주시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드려야 되겠다. 많아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워낙 없이 바닥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처갓집 없으면 벌써 한국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드려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하루 이틀 뒤에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한테 물어보니까 30만 밭을 얘기하더라. 나는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바로 다음날 바로 처갓집을 가가지고 막 제가 민망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30만 밭을 부르냐. 대체 돈이 어디 있다고 그걸 달라고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말을 못 하시더라고. 그래갖고 지금 내가 돈 관리를 하는데 내가 엄마한테 드릴 수 있는 건 10만 밭이다. 그거 받으시면 받으시고 말려면은 그냥 결혼식 안 한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제 네가 돈 관리를 진짜 하냐. 그러면 이제 결혼식도 다 됐고 신소도 됐고 너네끼리 행복하게 대신에 잘 살아라고 어머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엄청 감사하면서도 그 옆에서 있는 나는 굉장히 바늘방석이었어요. 바늘방석. 그때 당시에 와이프는 2층짜리 방 3개, 2층 집 방 3개짜리 두 칸이 붙어 있는 타운하우스 집이 있었고 저는 이제 완전 무일푼이었지만 와이프 이름으로 된 집이 있었고 융자를 내는 집이 있었고 시빅 차가 있었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저는 그냥 무일푼인 외국인이랑 결혼을 하려고 한 거였어요. 동거를 시작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30만 바 불렀어도 사실은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상황이 됐으니까 드려도 저는 그만이었지만 이제 저희는 와이프가 그렇게 발발 뛰면서 결혼식도 안 하고 뭐 신소도 드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에요. 우리 뭐 이전 영상에서 뭐 진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여성분과 결혼했다는 저희 친구도 신소를 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돈이 없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업 때문에 한 4대를 사는 바람에 돈이 없는 걸 제가 알아요. 신소를 드리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친구도 이제 1년 동안 동거생활을 하면 여자를 점점 봤죠. 옆에서. 정말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건지 돈을 보고 결혼하는 건지 이제 나중에 판단은 당연히 사랑해서 서로 좋아하는 마음에 만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친구도 결혼식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 처갓집은 굉장히 멀어요. 저기 러이라고 해서 쌀농사를 많이 짓는 그런 벼농사를 많이 짓는 그런 지역이에요. 완전히 처갓집이 시골에 깡시골. 늦동이 이제 처남도 있고 지금 11살이라고 그러던가 있고 이 친구도 애 낳고 혼인신고하고 뭐 호적에 애 아이도 올리고 살고 있지만 지참금을 주진 않았어요. 지참금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대신에 이 친구는 벼농사를 짓는 쌀농사를 짓는 지역이니까 10만 밭 정도의 땅을 사서 부모님한테 이제 농사를 짓게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명의는 당연히 이제 재수씨 명이고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우리가 나이 먹으면 시골 가서 편안하게 노후를 살기 위해서 미리 사놨다고 하더라고요. 뭐 대체적으로 많아요. 저희 파타야에 사는 교민들에서 여자친구랑 같이 이제 생활하고 있는 친구 중에 지참금 때문에 사실은 진짜 스트레스 받고 하는 사람은 교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말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부분이 관광으로 와서 여자를 만나거나 혹은 배낭여행을 배낭주 관광이니까 이렇게 잘 태국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여행을 와서 태국 물정에 잘 모르는 사람들 만나서 결혼할 때 이 신부 측 부모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기에 큰 돈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잘못된 부분이죠. 그런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해도 그냥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소위 어떤 분은 너는 남녀관계가 그렇게 쉽게 돈 때문에 깨지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팩트로 말씀드리면 그 돈을 주고 결혼해도요. 그 이후에 또 바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결혼식을 해서 오면 처음에 자기 집 갖고 자기 차 갖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는 월세 주면서 콘도에 살고, 그쵸?
차도 할부로 사고 이렇게 사는 수준이 정말 월세 내는 것도 어렵고 막 이렇게 벌면서 하는데 그 돈을 아끼고 두 커플이 정말 열심히 살면서 집도 사서 융자도 내야 되고 차도 사서 할부도 내야 되고 우리들만의 그 재산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되는 그 중요한 입장에서 정말 큰 돈, 목돈을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고 또 뭐 중간중간 뭐 필요해 그러면 해드려야 되고 뭐 집이 노후화가 돼서 페인트 칠해야 돼 그러면 그것도 경비 좀 보태드려야 되는 것이고 뭐 엄마가 아파 병원비인데 병원비가 없어 그럼 그것도 내드려야 되는 것이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력이 되지 않는데 그렇게 큰 돈을 선뜻 내준다는 건 저는 그렇게 그 결혼은 과연 올바른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그 신소재의 기본적인 그 금액은 얼마를 들여야 맞는 것일까? 뭐 정해진 건 없지만 그래 좋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결혼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하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본보기가 돼야 되고 스님도 불러다 탐분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 생각에는 딱 한 10만 바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적당하게. 아예 결혼식도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10만 바 부모님 드리고 신소집니다 하고 결혼식 안 하고 살면 되는 것이고 10만 바 드려서 그걸로 부모님이 결혼식을 해라 그러면 하면 되는 것이고 뭐 결혼식 안 하는 사람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정말 저 친구도 결혼식 안 했다고 했잖아요. 저도 안 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결혼 비용은 엄마가 줄 테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장남인데 초혼이고 태국 여자 만나서 여기서 그냥 살고 결혼해 혼인신고하고 살 겁니다라고 했더니 엄마가 보기 저희 어머님이 안쓰러웠나 봐요. 야 결혼식은 해야지 한국에서는 못 해더라도 그러니까 결혼식 비용은 엄마가 줄 테니까 결혼식은 해라라고 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뭐 신소도 안 드리고 하는데 뭐 결혼식이 하지 마 그래서 안 했어요 저희는. 여자 약간 저희 와이프는 좀 이상해요 좀 이렇게 성격이 약간 뭐 대가 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무튼 저도 안 했고 제 친구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의 신솥은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고 내가 금전적 여유가 있으면 한 10만 바 선에서 부모님을 드리면 결혼식도 하고 뭐 다른 하객들한테 어느 정도 이제 음식도 베풀고 하는 그럴 만한 돈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10만 바시면 지금 환율로 한 400만 원 정도니까 뭐 결혼 비용으로 400만 원 쓴다고 생각하시면 큰 금액은 사실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저희가 생각하는 한국분과 태국 여자분의 결혼식에서 지참금은 10만 바 정도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결혼하면서 살다 보면은 뭐 두 사람이 여력이 있으면 부모님이 필요한 그런 금전적인 것도 도와드릴 수 있고 뭐도 해드릴 수 있고 당연히 그런 거니까 처음부터 무리한 금액의 지참금은 사실은 좀 어폐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적당선의 신솥 지참금은 10만 바 정도의 지참금이 가장 적당하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없는 분은 5만 바도 괜찮을 수도 있고요. 뭐 결혼식 비용만 쓴다 그러면 괜찮을 수가 있고요. 또 정 안 되는 분은 여자친구랑 상의를 잘 하셔서 뭐 부모님 설득하세요. 제 상황이 이렇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신솥은 제가 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저희가 돈을 모아서 그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면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태국에도.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은 굉장히 깊어요. 태국 분들도. 개 중에는 딸 자식을 이용해서 진짜 큰 돈을 잡으려고 하는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시골 사는 순박한 노인분들은 그런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래 니들끼리 행복하고 잘 살면 나도 좋다라고 하시는 분이 대체적일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절대 여자가 신소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평가를 하는 것이지 내 여자친구가 뭐 신소지 얼마나 하고 지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게 파타야에 있다 보면 유흥가이기 때문에 아는 분이 옛날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파타야에 여자애를 하나 만나있는데 그 여자애가 그러는데 신소지 자기들 50만 바 정도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부모님이 결혼식 하는데 50만 바시면 뭐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뭐 집 질려고 그러는 거 시골에 집 질려고 하는 거 같아요. 50만 바 벌어가지고. 그런 거는 얼토당토한 신소 부르는 애들은 그냥 헤어지세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특히 파타야에서 굉장히 많이 당해요.
1년에 한두 번 관광객으로 오는 분들이 여자애 어떻게 하나 알아가지고 여자친구처럼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정말 이제 한 1, 2년 만나다가 괜찮아서 이제 한국 데려가서 결혼이라도 하고 한국 데려가 살려고 하는데 그 집착금 때문에 당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당하는 건 아니지. 결혼은 하니까. 결혼하지만 여자 집에 목돈을 주는 거지. 지참금은 제가 생각하는 지참금은 한 10만 바시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에. 물론 준재벌 이상급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몇백만 바씩 주고 뭐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태국인들은 10만 바 정도면 가장 적합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현재 결혼식을 준비하거나 여자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10만, 30만 바, 40만 바 부르는 대로 줄 생각 하지 마시고 그렇게 장인 장모님이 불렀다 하더라도 자주자주 뵈면서 인사드리면서 바로 결혼식 하는 거 아니니까 하면서 넌지시 한 번씩 얘기를 하세요. 돈이 많아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 안 돼요. 뭐 연애 때부터 막 냉장고 사주고 텔레비 사주고 이렇게 세탁기 사주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돈 있다고 생각밖에 안 하니까 그냥 넌지시 돈이 없다는 뉘앙스를 살살 얘기하시고 이제 장인 장모와 자주 얼굴 비치고 친해지면 그때 얘기를 하세요. 10만 바 정도의 여력은 되지만 30만 밭은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어머님이 좀 양보 좀 해주십시오 하면 다 정말 사위가 또 자주 얼굴도 비치고 넉살스럽게 잘하면 태국 부모님도 다 허락을 해줍니다. 여러분도 신소 때문에 너무 고민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진짜 큰 돈을 부르는 부모가 계시면 여자친구랑 슬기롭게 상의해서 꼭 너무 무리하지 않는 신소 지참금을 드리고 아름다운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